자, 김태동의 1분 맥행정학. 자, 오늘은 정책 의제의 설정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관련 문제. 페이지는 74페이지고, 기출은, 요거는 2024년 지방직 구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 정책 문제의 구조와는, 자, 다 기억나셔야 되죠. 경계 분석, 계층 분석, 분류 분석, 유추 분석, 가정 분석, 뭐 브레인스토밍, 델타의 기법, 이런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겠죠? 자, 기억을 보면 가정 분석, 문제의 상황에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게 한 기법. 자, 원인이 나왔습니다. 자, 원인은 뭐죠? 문제의 원인을 계층별로 찾는 것. 요거는 가정 분석이 아니라 계층 분석을 말하는 거죠. 자, 니은 가볼까요? 계층 분석. 정책 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이죠. 자, 종합은 통합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대립되는 여러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계층 분석이 아니라 바로 가정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어하고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갑니다. 시냅틱스는 유추 분석이라 하죠. 문제들 사이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그렇죠.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 분석에서는 항상 키워드가 관계라는 말을 잘 이어놓으라 했습니다. 관계. 그렇죠. 요 관계라는 말을 좀 잘 이어놓고요. 그 다음에 분류 분석.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 나왔잖아요.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하고 리얼이죠. 그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 요거는 예전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2005년도 지방직 인천. 콥과 엘더가 주장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단계. 이것도 예전 기출 문제지만 우리 내년 시험에 한번 대비해 놓읍시다. 자, 콥과 엘더의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외워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회 문제, 그죠?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 이슈, 뭐 사회적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체제 의제가 되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정부 의제, 자, 다른 말로 제도 의제, 또 다른 말로 공식 의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없는 거는 3번,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기출문제도 예전 기출문제 2013년 서울시 구급 문제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먼저 보죠. 정책 대안이 아무리 하더라도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은 2종 오류가 아니죠.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해서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3종 오류가 되는 거죠. 답이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앞에 문제 풀었던 거 콥과 엘더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요 순서 외워놔야 됩니다.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그 다음에 제도 의제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나머지 1번 일반적으로 정책 의제는 그렇죠.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의 성격을 가진다. 항상 선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풀 겁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 문제의 흐름,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5번 정책 의제의 설정은 목표 설정 기능 및 적절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자, 다음 문제 2019년 서울시 7급 문제 콥과 로스가 유형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사회 문제, 정부 의제, 공중 의제의 순서로 전개되는 것은, 자, 복습합시다.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 콥과 로스가 자 주장한 거 첫 번째 외부 주도형은요 사회 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 의제, 정부 의제로 이렇게 전개되고요. 동원형은 사회 문제,
정부 의제, 공중 의제 이렇게 전개되고 내부 접근형은 사회 문제, 정부 의제로 해서 공중 의제가 빠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 사회 문제, 정부 의제, 공중 의제 요거는 동원형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답이. 자, 다음 문제. 2008년도 국가직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킹던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부 의제가 정책 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콥과 그 동료들에 따르면 공식 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 주도 모형인 경우에는 진입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동원 모형과 내부 접근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콥과 엘더에 언급한 체제 의제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 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체제 의제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바로 체제 의제 다음에 정부 의제, 다른 말로 바로 제도 의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 의제가 바로 체제 의제보다는 더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이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체제 의제는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이 제도 의제는 보다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잘못된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체제 의제는 추상적이고 제도 의제는 바로 구체적이다라는 거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 정답 3번. 4번은 존슨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그리고 대표, 의제 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답. 자, 다음 문제. 2017년 행정사 문제입니다. 콥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부 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 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외부 주도형은 자, 이렇게 내용 정리했었죠. 특징 중에 이익 집단이 발달된 다원화되고 민주적인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 했습니다. 자, 다원주의, 그죠?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접근형은 고위 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 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이건 내부 접근형이 아니라 뒤에 서술 정보 이야기는 동원형에 대한 이야기죠. 자, 동원형은 이렇게 우리 배웠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지시에 의하여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채택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중 의제로 확산시키는 유형이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시를 보면 한국의 그 새마을운동과 뭐 가족계획 사업 이런 게 이제 해당된다겠죠. 뭐 또 경부 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결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전부 다 이 동원형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외부 주도형은 그대로 풀이하면 되겠죠. 정부 바깥에 있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내부 접근형은 특수 이익 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어떤 배분 정책이나 외교 국방 정책 등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선진국에서도 정치 지도자가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렇죠. 이 동원령의 특징이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그런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행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그 정답은 2번이 답이. 다음 문제, 2018년 경정승진 문제. 다음 중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정책 의제 설정은 정책 목표의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겠죠. 요거는 정책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행위를 요거를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여기 이야기 뒤에 지금 서술된 거는 정책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콥과 엘도가 주장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순서는, 자, 우리 순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제일 처음에 사회 문제, 두 번째 사회적 이슈,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체제 의제, 같은 말 공중 의제가 되고, 이제 마지막이 정부 의제, 같은 말 제도적 의제, 공식 의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 문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이슈, 사회적 쟁점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공중 의제, 바로 체제 의제가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나와야 되고, 마지막이 정부 의제, 제도적 의제, 공식 의제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순서 잘못했죠. 틀렸고. 자, 3번. 자, 공식 의제는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런 문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뒤에 서술된 이야기는 바로 체제 의제, 공중 의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 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동원령과 다르다라고 했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동원령은 자, 사회 문제, 정부 의제, 공중 의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부 접근형은 사회 문제에서 정부 의제로 바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중 의제가 없다라는 거 요거 강조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부 접근형은 바로 공중 의제화 과정이 없다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답이